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리뷰닝 네트워크 PD입니다. 프로그램 디렉터인데요. 일본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케야마 선생님, 요시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들 언젠가는 꼭 한번 한일 간의 리뷰닝 네트워크를 함께 포럼을 개최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 중간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한국에서의 리빙 활동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과제를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과학기술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리빙랩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제가 있는 곳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입니다. 그동안 했던 과학기술은 한쪽으로는 과학기술을 통해 가지고 논문 특허로 이어지는 어찌 보면 과학기술의 수월성, 탁월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한쪽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산업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갈 거냐는 부분이 양축이었습니다. 근데 왜 과학기술이 미세먼지나 양극화나 그리고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눈 감고 있느냐? 공공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문제 해결력 쪽으로 한 축으로 강조가 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사회문제 해결력 연구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문제 해결력 연구개발 사업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리빙랩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R&D의 혁신 모델로 리빙랩이 얘기하게 됐고요. 과기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기존 방식하고는 기존의 목표하고는 완전히 틀린 부분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국가 경쟁력,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걸 통해서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어찌 보면 목표도 바뀌고 있고요. 추진하는 방식도 다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했던 많은 R&D 방식은 전문가 중심이었습니다. 산학연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경제 성장까지 이끌어낼 것인가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국민 수요를 시작해가지고 리빙랩 방식을 통해가지고 실제 사회 문제까지 이어지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R&D를 뛰어넘어서 어찌 보면은 새로운 보급 체계라든지 아니면 전달 체계라든지 법제도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업 중에서 처음에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리빙랩이 뭐야? 이게 실제로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눈뜨는 과학자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내가 사회 문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R&D만으로 기술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실제로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하지는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태영 교수님이 개발한 안전한 발광 키트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부분은요. 청소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밤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절반 이상이 사고의 위험에 측면에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베스트 기술이라 하죠. 조금만 움직여도 밝은 빛을 내는 이런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실제 야간 작업자의 안전 문제를 갖다 확보하겠다고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년간 진행하면서 이분은 현장을 60번 가게 됐습니다. 첫해에는 36번, 그 다음 연도는 24번을 가면서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도 과학자님들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는구나. 그리고 그 과학자님들은 현장에 가게 되면서 실제로 기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이 되기 어렵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을 말씀드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베스트 기술인데요. 이분은 100대 과학자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가장 발전량이 나오지? 라고 하니까 어깨 부분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에 발광 키트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하고 원래 입던 옷이 있는데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이 더 가벼워요. 근데 실제로 리빙랩을 하다 보니까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이 더 무겁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님이 깜짝 놀란 거죠. 가벼운 옷이 왜 무겁다고 인식할까? 근데 발광 키트가 들어간 옷이 뻑뻑하다 보니까 발광 키트 들어가는 그 천 자체가 뻑뻑하다 보니까 이걸 무겁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앉아 그분이 굉장히 밝은 빛을 냈는데 많은 분들은 이게 밝아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발광 키트 자체가 열이 안 나는데 열이 나서 일을 못 하겠다.
자, 과학자님들은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현장에 쓰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를 인식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리빙랩은 나한테는 인생 연구였다.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연구는 리빙랩이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개발한 이 발광 키트 청소복은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 산업부라든지 아니면 국토부라든지 이런 곳으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돼서 많은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했지만 실제로 정부 사업이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이 돌아가는데 그 정부 돈이 빼고 난 뒤에는 그 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제품들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많은 제품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 기술의 문제냐? 아니면 거기 쓰는 사람들의 주체의 문제냐라는 걸 고민하게 되면서 산업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 기술의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에 리빙랩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토부 스마트시티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되면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세종시라든지 아니면은 시흥시라든지 이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스마트시티에 리빙랩으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R&D를 중심으로 가는 이 부분이 한 축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했던 풀뿌리식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었던 많은 사업에서 리빙랩이 들어가가지고 새롭게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랫동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분은 저를 찾아왔어요. 왜 전통시장이 여름에 더워야 되고 겨울에 추워야 됩니까? 박사님이 말하는 리빙랩을 하면 전통시장에서도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할 수 없습니까? 오랫동안 요양원을 운영했던 분은 박사님, 지금은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낙상으로 있다가 돌아가시는데요. 중요한 건 요양원을 그분들이 낙상할 수 없는, 낙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과학기술이라든지 다른 주체들하고 함께 만나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새롭게 움직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저희가 꼭 소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성남고령 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시니어 리빙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일본과 함께 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성남고령 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R&D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어르신들이 체험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로빅이든지 운동을 하는 이 축이 있는데 각각이 체험관을 기반으로 해서 별개로 움직여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세 개를 갖다 묶으면 리빙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국 시니어 평가단이라고 하죠. 시니어 분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00명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주체 쪽에서도 어르신들 위한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를 찾아와가지고 실정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에서 도시락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 도시락이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침대를 하나 개발했다면 어르신들이 썼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의 실정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입주에 있는 기업들도 서로 조직화돼 가지고 그게 어르신들 쓰는 주체들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제품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런 체험관의 경험을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마을로 기반이 되어가지고 거기 있는 제품들을 또 써보고 그리고 거기 쓰는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리빙랩의 주체야. 그리고 7, 80대 된 어르신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자존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일본과 한일 리빙랩 네트워크를 한다면 이런 좋은 사례들도 소개를 하면서 새롭게 함께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형당뇨 환우의 어머니가 만든 인공 췌장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2형 당뇨랑 틀린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췌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평생
그 피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인슐린을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어머니가 새롭게 당신이 삼성에 다니는 엔지니어였는데 이 문제를 갖다 나의 아이의 문제를 이제는 기다리고 있지 않겠다. I'm not waiting 이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12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킹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공췌장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라든지 의사 선생님하고 함께 소통해 나가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 가족은 일정 부분은 뭔가 만들어 나가는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나 함께 만들어가는 클래버러 역할도 하면서 일정 부분 이 병과 관련돼서는 엑스퍼트 역할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당뇨 한우회의 인공췌장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암 생존자 리빙랩이 만들어져 가지고 당신들이 암 환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사회 암에 걸렸어도 나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의사 선생님과 디자이너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새롭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서요 뜨겁게 움직여가고 있고요. 일종의 사회운동, 소셜 무브먼트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10년도 중반부터 뜨겁게 진행되었던 리빙랩 활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과 풀뿌리 중심의 그리고 시민 중심의 이런 바텀업으로 이루어졌던 리빙랩 활동이 서로 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은 뜨겁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기부로 진행되었던 이런 R&D 사업이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행안부라든지 그리고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많은 R&D 사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은 일종의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다른 부처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방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재난 관련된 R&D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 쓰이지 못하는 제품을 많이 개발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소방관들도 당신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는 119 리빙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과 과기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폴리스 랩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찰관님과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이 현장에 쓰이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이 실제적으로 R&D 전반을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RFP를 만들면 이 부분이 실제로 변경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폴리스랩 같은 경우는 만든 이 많은 제품들이 현장에 쓰이지 않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나가면서 계속 바꿔나가는 무빙 타겟 방식으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시작했던 많은 부분들이 관련 부처 쪽으로 지금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정부의 하나의 혁신 모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서울혁신파크라든지 아니면 동물원이라든지 미술관의 하나의 방식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대학에서도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도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학이 있었지만 지역과의 소통 부분은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역 인재도 키워나가면서 지역 문제도 발굴하면서 지역 일꾼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로 지금 각 대학들이 리빙랩 사업을 반영을 해가지고 대학의 비전과 그리고 활동과 그리고 역할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이 아까 대학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활동들이 묶이면서 지금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55개 대학이 만들어져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기업의 리빙랩 활동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에자이, 일본에도 있는 제약회사죠. 근데 한국 에자이 같은 경우는 제약업체인데 일본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리빙랩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랩 활동을 함께 해나가는 주체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 그리고 NU비즈라든지 아니면 소셜 벤처인 다양한 인라이튼 쪽에서도 지속 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기업에서도 리빙랩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리빙앱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활발한데요. 저는 2017년도부터 한국 리빙앱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인노를 모방해서요. 코리안 네트워크 리빙앱을 만들었고 격월별로 지역을 돌면서 포럼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간의 연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한국 리빙앱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서 지역별로도 다양한 리빙앱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구, 부산, 경남, 전라북도, 광주, 대전 이런 곳에서 지역별 리빙앱 네트워크가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영역별로 스마트 시티라든지 대학 리빙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확장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네덜란드와 굉장히 활발하게 리빙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고령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환 문제, 지속 가능한 전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던데 우리 한국과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 공동 포럼도 운영하면서 가고 있는 단계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리빙앱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리빙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갖춰지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리빙앱 하시는 분들이 뜨겁게 뜨거운 열기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 체계가 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빙앱 활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도 그 모양만 리빙앱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말 리빙앱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으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과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요, 리빙앱이 많은 부분이 정보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보 사업이고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 자체의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리빙앱 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리빙앱이 뭔지 알 것 같다. 근데 꾸준히 리빙앱을 하고 싶다. 그리고 했던 많은 활동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앞서 말씀대로 시니어 리빙랩을 추진을 하면서 시니어 평가단이 조직화된다든지 아니면 시민 연구반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협력의 모델이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들이 큰 과제인 부분이 저희들은 추격형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하는 그런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있다 보니까 서로가 연대하거나 협력하는 그런 방식은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빠르게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리빙랩의 가장 중요한 부분, 민산 학연 간의 협력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정부와 시민의 결합 모델, 만남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아까 R&D를 하시는 전문가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어려움에 겪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리빙랩 하면서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리빙랩 하면서 항상 잘하는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한번 해봐. 쉽게 한번 해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if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그리고 항상 우리 리빙랩은 어려운 게 아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다. 그러면서 즐겁게 해야만 오래 멀리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리빙랩이 지금 일정 부분 하나의 소셜 무브먼트, 사회운동의 하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이 리빙랩 활동을 어떻게 재밌고 활발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들은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TV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빙랩 야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했던 많은 분들을 모셔서 리빙랩을 어떻게 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리빙랩 야부리를 지금 저희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리빙랩을 야부리를 하면서 지역 간의 다양한 움직임들을 갖다가 소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경험도 공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고 확장될 수 있는, 스케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리빙랩 야부리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그 리비니 야부리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비니 야부리를 1호로 해가지고 소개도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1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리빙랩 활동들을 하나의 플랫폼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들을 서로 공유해 나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리빙랩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그 순간은 그 지점에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화 해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도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들은 한번 해보지 않았던 부분, 저희들한테 익숙하지 않는 부분을 리빙랩이라는 뜨거운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일본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으로서. 그리고 아시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을 텐데요. 저희들 경험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활동들을 저희들도 보고 배우면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그리고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일본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모셔서 저희들이 함께 공동 포럼도 하고 싶고, 저희들도 일본에 가서 고민했던 것도 같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저희들이 조금 했던 경험들도 소개도 하면서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요. 부디 건강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